여리는 궁궐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들을 하나둘씩 밝혀낸다. 권력을 위한 음모와 계산, 그리고 이무기 강철과 함께 여리는 악령들과 맞서야 하는 운명의 임무에 뛰어든다. 궁궐은 피와 공포로 뒤덮였다. 태자 이정의 몸에 깃든 8발의 악령은 낮에는 궁녀와 내시를 찢고 밤에는 한양의 백성들을 학살하며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왕 이정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는 13년 전의 비극이 떠올랐다. 당시 대비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13명의 증인을 암살했고 그들의 원호는 궁궐을 떠돌며 저주를 퍼뜨렸다. 이제 대비는 태자를 제거해 권력을 지키려 한다. 그녀는 맹인 법사 풍상을 불러 8발의 괴생 명체를 깨웠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자신이 불러낸 악령이 13년 전 그녀의 죄악이 낳은 악몽이라는 것을. 13년 전 질투에 사로잡힌 중전 박씨는 한 궁녀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황제의 눈에 들자 중전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내 얼굴은 이제 저주가 될 것이다. 중전은 검으로 그녀의 얼굴을 찌르고 우물 속으로 밀어버렸다. 복수심에 휩싸인 그녀의 영혼은 물귀신이 되어 궁궐의 복수를 맹세했다. 중전 박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목격자를 없애려 했지만 그들의 한은 결국 궁궐을 저주하는 8다리의 악령으로 변했다. 한편 영매 여리는 우물 속 물귀신을 불러낸다. 윤갑의 영혼은 어디 있나? 그녀의 물음에 물귀신은 섬뜩하게 웃으며 말한다. 중전의 몸에서 그녀의 오랜 원한을 찾아라. 그 순간 물귀신은 우물 밖으로 탈출하며 여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여리는 중전의 몸에서 풍기는 강렬한 오랜 기운을 감지한다. 중전이 그 비극의 중심이었나? 그녀는 13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리는 윤갑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악령과 맞서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시련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대왕자의 명령으로 풍상은 8다리의 악령을 완전히 깨웠고 왕자의 육신은 이제 완전히 괴물들의 지배 아래 놓였다. 이제 이 궁궐은 내 것이다. 악령의 울부짖음이 궁궐의 바닥을 뒤흔들었다. 강철, 천년의 수행 끝에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는 태자의 몸에 깃들어 악령과 대적한다. 그의 몸은 상처로 얼룩졌지만 악령의 악취를 놓치지 않는다. 이 냄새,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강철은 여리와 함께 악령의 근원을 추적한다. 그는 윤갑의 몸에 빙의한 채 과거를 떠올린다. 내가 추락한 이유, 여리, 너와의 인연 때문이야. 강철은 여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다. 하지만 악령은 점점 더 강해진다. 강철과 여리는 금지된 후원에서 악령과 마주한다. 8발의 괴생명체는 거대한 거미의 형상을 띠며 태자의 몸을 조종한다. 너희 모두 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령의 목소리는 13년 전 죽은 자들의 원혼이 뒤섞인 울부짖음이었다. 여리는 영매의 힘으로 악령을 성불시키려 하지만 악령은 그녀의 약점을 파고든다. 내가 사랑하는 강철마저 내 저주에 걸릴 것이다. 여리는 흔들리지만 강철의 손을 잡으며 굿을 시작한다. 대비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는다. 태자가 미치면 왕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한다. 8발의 악령이 그녀의 죄악이 낳은 괴물이라는 것을. 풍상은 대비에게 경고한다. 당신이 깨운 것은 당신의 악몽입니다. 하지만 대비는 이를 무시하고 악령을 이용해 왕을 몰아내려 한다. 그녀의 야욕은 궁궐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는다. 여리와 강철은 악령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낸다. 악령은 13년 전 죽은 13명의 원혼이 하나로 뭉친 존재였다. 그들은 대비와 중전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길 원했다. 여리는 굿을 준비하고 강철은 태자의 몸을 지키기 위해 악령과 맞선다. 내 천년의 수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기꺼이 싸우겠다. 강철의 외침이 궁궐을 울린다. 하지만 악령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너희는 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악령은 여리의 마음을 흔들며 그녀의 과거를 파고든다. 너도 원한을 품은 적이 있지 않나? 여리야? 여리는 어린 시절 영매로서의 운명을 저주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내떡 할머니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의 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 말을 되새기며 여리는 굿을 완성한다. 강철은 태자의 몸을 지키기 위해 악령과 최후의 일전을 벌인다. 내가 용이 되지 못했다면 적어도 너를 막겠다.
강철의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그는 열의를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열의는 악령을 성불시키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악령은 속삭인다. 이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데비의 피가 흐르는 한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데비는 자신의 음모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도망치려 하지만 물귀신이 그녀를 우물 속으로 끌어들인다. 너도 내 고통을 맛봐라. 데비의 비명이 궁궐을 채운다. 하지만 그녀의 최후는 저주의 끝이 아니었다.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강철은 태자의 몸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열의와의 인연이 그를 붙잡는다. 강철 떠나지 마. 열의의 눈물에 강철은 망설인다. 내가 용이 되지 못한 건 어쩌면 너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열의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위협이 도사린다. 중전 박씨는 데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한다. 그녀는 새로운 법사를 불러 또 다른 악령을 깨우려 한다. 내가 잃은 것은 되찾겠다. 궁궐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긴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우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인다. 8발의 악령이 다시 올 거야. 열의와 강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한다. 어떤 저주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막을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중전의 새로운 음모, 그리고 우물 속에서 깨어나는 또 다른 악령. 과연 8발의 저주는 정말 끝난 것인가? 데비의 후손들이 살아있는 한 저주는 언제든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한양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궁궐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다. 열의와 강철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8발의 악령은 또 어떤 공포를 불러올 것인가? 귀궁의 다음 장은 더 깊은 어둠과 더 강렬한 긴장감으로 돌아올 것이다. 과연 이 저주는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궁궐을 떠돌 것인가? 강철은 이무기의 힘을 끌어낸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불꽃은 궁궐의 어둠을 찢으며 괴수를 향해 돌진한다. 이 저주? 내가 끝낸다. 강철의 외침이 궁궐을 울린다. 불꽃은 괴수의 거대한 몸을 휘감으며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린다. 열의는 영매의 주문을 읊으며 저주의 뿌리를 끊는다. 하늘과 땅이여, 이 악을 거두소서. 그녀의 주문은 바람을 타고 퍼지며 괴수의 힘을 묶는다. 그러나 그 순간 데비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나타난다. 내가 진다고? 이 왕관은 내 손으로 쥐었다. 그녀의 손에는 금지된 주술서가 들려있고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붉게 빛난다. 데비는 괴수와 하나가 되려는 듯 주문을 외우며 스스로를 불태운다. 모두 나와 함께 사라져라. 그녀의 몸은 검은 불꽃에 휩싸이며 괴수와 함께 폭발한다. 궁궐은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이고 열의와 강철은 간신히 몸을 지킨다. 잿더미 속에서 궁궐은 침묵에 잠긴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숨을 죽이고 왕은 데비의 배신을 알게 된다. 이 모든 비극은 그녀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왕의 목소리는 떨리며 그는 열의와 강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열의의 마음은 무겁다. 그녀는 우물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또 다른 속삭임을 느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낯설지만 묘하게도 데비의 오랜 원한과 닮아 있다. 열의는 강철을 바라보며 묻는다. 이 저주는 정말 끝난 걸까? 강철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저주의 뿌리는 깊어. 데비는 단지 그 시작일 뿐이야.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궁궐은 평화를 되찾은 듯 보이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새로운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날 밤 궁궐의 하늘은 다시 어두워진다. 별 하나 없는 하늘 아래 우물에서 나온 검은 그림자가 궁궐의 담을 넘어간다. 그 그림자는 8다리를 가진 괴수와 닮았지만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잔혹하다.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다. 8발의 악귀가 돌아왔다. 마을은 다시 공포에 휩싸이고 열의와 강철은 새로운 싸움을 예감한다. 그들은 궁궐의 비밀 장부를 펼치며 저주의 진정한 기원을 찾기 시작한다. 장부 속에는 데비가 숨기려 했던 또 다른 이름이 적혀있다. 왕가의 시조와 얽힌 금지된 주술, 그리고 그 주술을 깨운 대가로 태어난 최초의 8발의 악귀. 열의는 장부를 덮으며 강철에게 말한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왕가의 뿌리부터 썩어 있었어. 강철은 이를 악물며 대답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뿌리를 뽑아야지.
그들의 앞에 펼쳐진 길은 끝없는 어둠으로 이어진다. 궁궐의 깊은 곳, 금지된 문 뒤에서 또 다른 우물이 그들을 기다린다. 그 우물 속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 8발의 악귀는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깨어났으며 그 저주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열의와 강철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마지막 장면, 우물 속에서 붉은 눈동자가 빛난다. 열의, 강철, 너희는 내 것을 건드렸다.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왕가의 죄악과 얽힌 시간 너머의 존재다. 화면은 어둠으로 물들며 끝난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이어진다. 이 저주는 끝나지 않아? 절대. 시청자들은 숨을 멈추고 질문을 던진다. 열의와 강철은 이 새로운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왕가에 숨겨진 죄는 무엇이며 8발의 저주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궁궐의 비밀은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 새로운 공포가 그들을 기다린다.